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까지 앉아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세션 발표를 맡게 될 11번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모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과거에는 이커머스 플랫폼, 11번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해외에다 런칭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에다 설계 운영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요새는 이제 기존에 있는 11번가 환경의 이제 레거시 부분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신규 플랫폼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도입돼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부분에서 같이 설계하고 개발 운영에 참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리인벤트에서 이제 매니지 서비스를 두 가지를 발표한 게 이제 퍼스널라이즈 포어캐스트인데요. 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퍼스널라이즈는 추천 기능을 이제 관리하는 서비스고요. 포어캐스트는 예측 기능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서비스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준비해서 한 번에 발표를 하기로 했고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소개, 사용 방법, 그리고 실제 화면을 캡처해서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 결론을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퍼스널라이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추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 있는 옷가게를 방문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옷가게에 들어갔더니 앞쪽에 액세서리도 놓여있고 뭐 가방도 있고 오른쪽에 재킷도 있고 셔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셔츠를 구매하려고 셔츠 코너 앞에 갔더니 직원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 셔츠가 좀 더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이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을 어디에다 위치할지 전시하는 것과 두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적절히 추천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전시 영역에 대한 제한 사항이 그 추천과 함께 무제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미디어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 업체인데 이 회사의 그 랜딩 페이지는 고객마다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시 영역이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되고요. 그 고객 모두 하나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적절한 아이템을 추천받기 때문에 그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추천이라는 기능 자체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레비뉴가 증가하고 클릭 수가 증가하고 하면서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추천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과거에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데이터는 있는데 이 너무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문가를 구하기가 어렵고 전문가를 구해놨더니 이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데 플랫폼 구축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시고 구축해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서 컴퓨팅 리소스가 부족해지고 스토리지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많은 어려운 점을 겪으셨습니다. 지난 리인벤트 때 발표한 퍼스널라이즈는 아마존닷컴이 지난 이제 20년간 사업하면서 근래 들어 머신러닝 기반 서비스를 이제 내부에서 많이 내재화를 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관리형 서비스로 런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히 알려져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아마존닷컴에서 자체 연구해서 개발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포함해서 런칭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전문가인 경우에는 AutoML, HPO,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저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최적화된 알고리즘 선택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되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천 시스템 또 실시간 추천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고객들이 화면을 넘어가면서 이제 추천 레이어 영역에 도달했을 때 적절히 그때그때 알맞는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실시간 추천을 위해 그 이벤트 스트림을 소비를 하고 실시간 추천에 반영하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비디오, 오디오 온디맨드 서비스 혹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라면은 그쪽에서 적절한 컨텐츠를 추천하는 것. 저희 회사 같이 이커머스 혹은 리테일 회사라면은 고객에게 적절한 상품을 추천하는 것. 혹은 뉴스 미디어 쪽이라면은 뉴스 관련된 미디어 관련된 컨텐츠를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절한 패키지 상품 혹은 저가 항공권 등등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적용하는 과정은 한 5단계 정도로 나누면은 간단하게 5단계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추천을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준비하셔서 잘 정제하고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에다가 업로드를 하시고 이걸 API를 이용해서 퍼스널라이저와 연동을 하시거나 콘솔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제 퍼스널라이저에 연동하실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셔야 될 텐데 트레이닝 하실 때는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 팀에 혹시 전문가가 있다면은
전문가께서 작성하신 알고리즘을 레시피로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AutoML 기능을 이용해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적절한 추천 시스템 API를 여러분들 워크로드에 연결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시간 고객 이벤트 스트림을 클릭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이벤트 스트림을 받으면서 그 실시간 추천으로 연동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퍼스널라이즈 레시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이 용어가 아마존닷컴에서 런칭한 서비스다 보니까 적절히 이제 아마존에 맞는 용어들로 다시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레시피라는 것은 머신러닝 할 때 쓰실 그 알고리즘을 이제 가리키는 용어가 됩니다. 레시피는 미리 한 6가지, 퍼스널라이즈는 현재는 6가지 정도의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DBFM, HRMM, 심즈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레시피들은 준비된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적절히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아이템 투 아이템 시뮬레이트라면 심즈를 선택하시게 될 거고요. 고객 액티비티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다르게 추천하고 싶으면 HRMM 같은 거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모르신다면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되겠죠. 전체 레시피를 다 한 번씩 이렇게 검토를 하고 퍼스널라이즈가 그 어떤 레시피가 제일 이 데이터와 효율적으로 동작하는지 선택해 줄 수 있게 AutoML 기능을 true로 그냥 바꿔주셔서 그 머신러닝을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진행하시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옵티마이저도 그냥 true로 바꿔서 자동으로 튜닝되게끔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머신러닝용 그 알고리즘을 bring on your 레시피로 그 임포트 하셔가지고 같이 사용하시는데도 가능합니다. 이번 서비스에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실시간 추천에 대한 구조입니다. 그 고객 A라는 고객이 만약에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이동해 가면서 추천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고객 유저 액티비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액티비티에 대한 이벤트 스트림을 퍼스널라이즈 쪽에다가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변경될 때마다 이제 랜딩되는 페이지에 적당한 전시 영역에 어떤 추천 아이템을 넣을지 이제 추천 요청을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서버에다가 보내게 될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이제 인플루언스 쿼리를 퍼스널라이즈 쪽에다 날리면은 퍼스널라이즈는 추천 결과를 돌려주고요. 그 결과를 받아서 적절히 재조합해서 고객 브라우저 쪽에 전달하면 됩니다.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데모 화면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으실 테니까요. 제가 캡처 위주의 데모 화면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번 데모 같은 경우는 한 500만 건 정도 되는 유저와 유저 정보와 시간 정보 그리고 상품 구매했던 상품 정보를 가지고 추천 데모를 제가 직접 한번 돌려봤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저 아이템 이테이션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가 준비를 해서 임포트를 시작합니다. 그룹 이름을 지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데이터를 임포트할 스킴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CSV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간 정보, 유저 아이디 정보, 아이템 아이디 정보들이 있고요. 이 세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추천을 할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던 세 가지 정보에 대한 스키마를 구성한 정보인데요. 이렇게 한눈에 보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컬럼당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데이터가 준비되시면은 S3에다 업로드를 하셨을 텐데요. 업로드한 위치를 지정하시고 임포트 잡을 이제 스타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양에 따라서 이게 수분 혹은 수십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임포트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퍼스널라이즈 추천 이제 레시피, 그러니까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트레이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이제 솔루션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형식이 어떤 알고리즘이 적합한지 아시면은 AutoML이 아니라 직접 레시피를 고르시면 되는데 적당한 게 모르시겠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그냥 AutoML 기능을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트레이닝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트레이닝이 끝난 솔루션이 어느 정도 TPS를 받고 상용 서비스에 실시간 추천을 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비용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솔루션을 이제 생성 중이고요. 이 부분은 데이터 양, 종류, 그리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수십 분 혹은 수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솔루션은 이제 트레이닝이 끝나게 되면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액티브 상태로 이제 트레이닝이 끝나게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어떤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닝이 끝나는지 같이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없는 부분이 현재는 AutoML로 트레이닝이 된 부분입니다.
트레이닝이 다 끝난 솔루션을 최종 상용 여러분들 워크로드에다 연동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캠페인을 생성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마지막 선택한 솔루션, 그 트레이닝이 끝난 솔루션을 선택하시고 캠페인을 생성하십니다. 이 부분은 한 1, 2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캠페인이 생성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존 리소스 네임, ARN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아마존 리소스 네임 그 유니크한 아이디가 나오게 되고요.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SDK 혹은 CLI 등을 이용해 그 호출을 해봅니다. 이걸 추천을 해달라라고 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콘솔에서 샘플로 추천을 해보는 단계인데요. 제가 유저 아이디를 상단에다가 기입을 하고 하단에 아이템을 추천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품을 추천받은 것이죠. 이건 콘솔에서 테스트한 화면이고요. 똑같은 과정을 CLI에서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추천 시스템을 어떻게 상용에다가 연동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추천 데이터를 받아왔으면은 상용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A라는 사람이 최근에 등산용품을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 퍼스널즈에서 추천해준 그 추천 리스트에는 3개가 아니라 6개, 8개, 10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재고가 없는 상품도 있을 거고 혹은 셀러가 지금은 판매 중단한 상품도 있을 거고 혹은 셀러와 구매자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배송이 안 되는 상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제외하시고 고객한테는 현재 적절히 판매 가능한 상품들을 추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천하기 처음에 콜드 스타트 했던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시점에는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추천을 받으면은 현재는 판매 불가능한 상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퍼스널라이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결론을 짧게 내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팀이 있으시다면은 그 전문팀들 그 전문가분들께서 그 각자의 레시피를 가져와서 준비된 플랫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모델들을 학습시켜보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팀이 없으시면은 그냥 바로 AutoML 기능, HBO 기능을 이용해서 최적화된 추천 솔루션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퀄리티가 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이미 매니지 서비스라서 그 준비된 데이터 양이나 컴퓨팅 파워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 고민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빠르게 비즈니스에다가 엮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은 포어캐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퍼스널즈와 유사한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예측 시스템인데요. 포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업무 도메인에 또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상품 수요, 온디맨드에 대한 예측, 어느 정도의 상품이 팔릴지, 그리고 저희 같은 웹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회사에서는 웹 트래픽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이 이벤트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웹 트래픽이 들어올지 예측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리테일 쪽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시는 케이스에서는 물류창고에 대한 운영 공수, 그리고 공간 확보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파이낸셜 쪽, 뭐 주식에 대한 트렌드, 환율에 대한 트렌드, 경제 지표를 미리미리 예측하셔야 될 때는 이런 포어캐스트 기능을 많이 활용하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예측 기능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적으로 변동되는 이제 그 이벤트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판매가 달라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기적인 외부 요인이 될 것이고요. 비정기적인 외부 요인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치 않았는데 다른 쪽에서 이벤트 했더니 저희 쪽에서 상품이 많이 팔리는 케이스, 혹은 저희가 그 비정기적으로 계획해서 그냥 이벤트가 발생되는 케이스, 이런 경우 비정기적인 외부 요인이 될 것이고요. 또 죄송합니다. 예측하려는 아이템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 이런 거, 관리 유무, 그리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예측 정확도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을 미리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과거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예측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마존 포어캐스트는 퍼스널즈와 마찬가지로 지난 그 20년간 아마존닷컴이 운영하면서 그 수요 예측을 많이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또 머신러닝 기법을 많이 활용했을 것이고요. 그때 기존의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공개된 머신러닝 기법 외에도 아마존닷컴이 직접 이제 개발한 머신러닝 기법들을 포함해서 매니지드 서비스로 런칭하였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알고리즘을 바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포어캐스트 적용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데이터를 적절히 정제하셔서 S3에다 업로드를 하시고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그 임포트 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트레이닝을 시킬지 결정을 하십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면은 그냥 레시피를 직접 선택하셔도 좋고, 전문 지식이 없으시다면 AutoML 기능을 활용하셔서 트레이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면 이 예측 모델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이제 비교를 해보실 겁니다. 과거 데이터, 그리고 현재 예측 모델이 주는 데이터. 예측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예측 모델 간의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어떤 모델이 정확한지 비교를 마치고 그 모델을 배포를 하실 겁니다. 배포한 모델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의사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스템 자동화에 연동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캐스트에서는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해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준비 부분인데요. 포캐스트와 퍼스널라이즈 유사하게 데이터 준비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측하려는 아이템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가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 아이템에 대한 관련 데이터. 이게 만약에 상품이라면 상품 가격, 언제 클릭이 많이 됐는지, 구매가 많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이템에 대한 메타데이터. 혹시 이게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상품이 어떤 브랜드의 상품인지 등등등이 메타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셔서 포캐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가 준비되신다면은 레시피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utoML 기능을 이용하셔서 포캐스트가 모든 레시피를 다 검토하고 적절히 선택해주게 만드셔도 좋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시라면은 이 준비되어 있는 레시피를 기준으로 최적화된 레시피를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포캐스트를 진행하셨다면 이제 이런 결과를 받아보시게 되겠죠. 왼쪽에 있는 부분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래에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값들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측하는 건데요. 이렇게 제가 그린 그냥 도형보다는 실제로 데모를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데모는, 이번 데이터는 그 포캐스트 도큐먼트, 공식 도큐먼트에 대해서 이제 따라하기 기능을, 이제 따라하기 문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그 공개된 데이터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건 미국에서 그 대학 연구 자료로 쓰기 위한 가구별 전기 사용량 데이터입니다. 시간별, 가구별 전기 사용량 데이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약 한 2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포캐스트 머신러닝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잘 정제된 거를 가지고 S3에다 업로드를 하고, 데이터 이제 도메인, 첫 번째로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웹 트래픽 서비스의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뭐 상품 판매에 대한 데이터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포캐스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전기 수요에 대한 그 도메인은 미리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커스텀으로 선택하고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1시간 간격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1시간이라고 지정을 하고 준비를 했고요. 데이터 형식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를 했고, S3 업로드된 위치를 지정을 하고 임포트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까지는 수분안에서 세팅이 끝나실 거고, 임포트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수분에서 수십 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포트가 끝났으면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해야 되죠. 트레이닝을 하실 때는 이 데이터 형식에 맞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시거나 혹은 AutoML 기능을 하셔서 레시피 선택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리딕터,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 때문에 프리딕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리딕터가 생성되는 과정은 그 데이터 양, 종류에 따라서 수십 분 혹은 수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프리딕터를 생성하시면서 결과를 동시에 받아보시고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성 완료된 프리딕터를 가지고 그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이시는 칸에는 고객 번호, 지금 데이터에서는 가구 번호가 되겠죠. 어떤 가구가 전기를 얼마나 쓸지를 예측하는 거니까요. 이 가구 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고 예측 범위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2014년도 데이터인데요. 2014년도 12월 31일부터 2015년도 1월 초까지의 이제 그 전기 사용량 미리 예측을 하는 건데, 오늘 이제 가정을 2015년도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예측을 한 케이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과거에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영역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이제 시각화된 표현 부분이고요. 실제로 API로 콜하시면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건데, 이건 콘솔에서 샘플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로 바로 콘솔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캐스트 부분도 설명드리고 결론으로 넘어가면요. 퍼스널라이즈가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전문팀이 있으시면은 레시피를 선택하시는데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고려를 하고 데이터에 맞는 레시피를 그때그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라면은 AutoML 기능을 이용해서 적절히 수준 높은 그 퀄리티 있는 그런 그 예측 프레딕터를 생성하시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동시에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학습을 하시면서 그 비즈니스에 반영하는데 꽤 빠른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빨리 진행되는데 마무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퍼스널라이즈와 포캐스트를 진행하는데 사실 저는 머신러닝 전문가도 아니고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이면서 클라우드를 좀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아키텍트 뭐 아니면 데브옵스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학습하는데 2시간 정도 그 각 서비스별로 2시간 정도 도큐멘트를 읽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학습을 하고 유튜브를 짧게 확인하는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고요. 데이터를 준비하고 가공하는데 처음에 제가 가진 데이터는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였는데 이걸 어떻게 CSV 형식으로 가공할지 파이썬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파이썬으로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데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트레이닝하는데 사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는데 제가 모니터를 보고 계속 7시간, 10시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임포트 잡을 하나 더 만들어서 다른 트레이닝 모델로 또 트레이닝 시켜보고 동시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A/B 테스트 하듯이 어떤 게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은가 이렇게 그 확인하는 과정으로 개인 시간을 좀 소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걸린 시간은 아무래도 장표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서비스는 아직 프리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가신다고 콘솔에서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아랫부분에 URL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프리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워크로드가 이제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면은 프리뷰 신청을 하신 다음에 제너럴 어베일러블로 공개되기 전에 먼저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머지않아 GA로 런칭되기를 희망하면서 그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나중에 다 슬라이드 쉐어로 공개되니까 지금 많이 사진 안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